자, 그러면 우선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채용 트렌드의 그 핵심을 저는 첫 번째로 요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비대면 채용의 일상화. 사실 코로나 아무도 예상 못했죠? 여러분들도 예상 못했고 저도 예상 못했어요. 근데 기업도 예상 못했습니다. 2019년 말에 내년에 그 채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업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그 채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코로나가 올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계획한 기업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 방식대로 준비를 하고 1월에 왔는데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기업들도 당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황한 만큼 기업들도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어쩔 수 없이 비대면 방식의 채용을 전형을 진행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 취업이라는 것은 채용이라는 것은 비대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면접 사람 만나서 해야 되고 필기 어떻게 돼 있죠? 어느 학교에 모여서 따닥따닥 붙어서 필기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필기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국민들이 불안해했어요. 야, 이번에 한국전력공사 코레일 아니면 삼성전자 모여서 필기를 본대더라. 거기서 퍼지면 어떡하나. 기업들이 그걸 신경을 썼겠죠. 그러면서 또 취준생들도 신경을 썼을 거예요. 지원자들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할 건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도 걱정을 하고 별걸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 방식이 너무나 괜찮았을 거예요. 과거에 고민했던 내용들이 올해 1년 이 비대면 채용을 진행하면서 다 해결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자, 우선 왜 비대면 채용이 일상화되느냐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끝난다? 그럴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요즘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도 비대면 채용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왜 비대면 채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냐?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이 비대면 채용 방식에 지금 익숙해져 있어요. 언택트 문화가 지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사실 이 취업을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언택트 채용 방식에 대해서 약간 좀 불안한 시선으로 쳐다봤죠. 왜 그러냐? 1학기 때 대학생들이 컴플레인이 뭐였냐면 이 비대면 방식 너무 불편하다. 등록금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2학기 때 쏙 들어갔죠. 저는 1학기 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이 비대면 방식에 대해서 취준생들이 컴플레인을 할 줄 알았어요. 저 대면으로 하고 싶어요. 필기도 온라인으로 어떻게 이걸 감독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 의심 못하겠어요. 저 안심 못하겠어요. 저 그냥 학교에서 볼래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 특히 하반기 들어와서 다 들어가 버렸죠. 학교에서도 그런 어떤 컴플레인 이런 거 다 들어갔고요. 게다가 기업이 삼성이 CBT 방식의 필기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면접도 화상 면접에 AI 면접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하다 이런 시비도 생기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서 기업들 역시 요게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기업도 이제 이게 익숙해졌을 거예요. 익숙한 거 버리기 쉽지가 않죠. 요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비대면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화상으로 면접을 보거나 필기를 보더라도 10만 명을 다 감독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게다가 제가 자기소개서 심사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소개서 심사 역시 한 자리에 모여서 해야 돼요. 5명, 6명이 모여서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대면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있었어. 뭐가? 비대면 채용을 훌륭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있었던 거죠. IT 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걸 그동안은 약간은 좀 불안해서 사용하지 못하다가 써본 거예요. 그랬더니 괜찮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대면 채용이 일상화되는 이유. 요건 뭐냐면 보세요. 빨간색 요 그래프를 보세요. 글로벌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는 여러분들 경험 못 하셨죠?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IMF 때
대기업에서 그 구조조정 담당을 했었거든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정말 이런 세상이 또 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큰 타격이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어요. 자, 신입사원을 제일 많이 뽑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기업. 유통이에요. 숙박이고요. 항공이고요. 그거거든요. 서비스 쪽이거든요. 근데 다 죽었죠. 상반기 때 롯데호텔 아시죠? 세계적인 호텔인데 작년까지 롯데호텔 을지로나 잠실에 있는 이 롯데호텔 예약하려고 그러면 예약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 95%가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항공사 어떻게 됐죠? 국경이 차단됐는데 그래서 항공사 지금 뭐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타격을 받았다. 그런데 타격을 받은 이후에 기업의 형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성격이. 뭐냐면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IMF 외환 위기 때는 사람을 뽑지 않는 걸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었어요. 안 뽑았어요. 근데 이번에 사람을 안 뽑는 거 플러스 하나가 더 생겼죠. 그게 뭐냐? 채용 비용을 줄이겠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채용 비용을 줄인다는 건 뭐냐면 원래 저도 채용 담당을 했었는데 신입사원을 뽑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공개 채용, 그 채용 광고부터 시작을 해서 채용 설명회,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돈이 너무나 많이 들고 특히 신입사원을 뽑으면 각오해야 될 게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야 돼요. 급여도 주고 복지 혜택도 주면서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동안 감수를 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런 비용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이번에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돈을 들이지 않겠다. 뽑아도. 여러분 올해 채용 관련된 뉴스를 보면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죠. 뭐 공채가 줄어들었다. 아니요. 채용은 계속했어요. 다만 조용히 뽑았죠. 공채는 요란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이 뽑았어요. 내년에도 그럴 거예요. 계속 뽑을 거야. 그렇지만 조용히 뽑을 겁니다. 물론 공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공채를 하든 조용히 뽑든 채용에 들어가는 그 채용 비용이나 교육 비용들을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왜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게다가 기업의 타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앞으로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용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응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IT 기술 기반의 서류 전형, CBT 기반 사고력 문제 중심의 필기 전형, AI 중심의 정량적 면접 평가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IT 기술 기반의 서류 전형. 그동안 서류 전형 IT 기반으로 해왔죠. 지원하면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지금 블라인드 채용 기반의 서류 심사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스펙을 몰라요. 작년에 7월에 채용 절차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30인 이상 기업들은 여러분들의 스펙을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벌금 물게 돼 있어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학점이나 학교 뭐 전공 이런 걸 물어보면 뭐 키 그 다음에 나이까지 물어보면 벌금 물게 돼 있어요. 1회 3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0, 500 이렇게 돼 있어서 기업들은 30인 이상 기업은 이제 여러분들 서류 전형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전형에서 사람을 좀 이렇게 갈라야 되겠죠. 이렇게 탈락은 시켜야 되겠죠. 그 자기소개서가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이라는 것은 총장님이 도장 찍어주시고 토익위원회 위원장이 도장을 찍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점수로 반영을 하면 돼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써서 그대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신뢰도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을 만한 것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을 놓고 심사를 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주관도 개입될 수 있고 이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해결을 해버렸죠. 보니까 언택트 방식의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 봤더니 빅데이터. 그래서 제가 올해 화상 면접관도 해보고 AI 면접관 솔루션 만드는 데도 참여도 해보고 필기 문제도 출제를 해봤지만 인상적이었던 심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몇 개의 기업에서 저한테 그걸 요청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채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채용을 다 외주화하겠다.
그래서 몇 개 회사들을 비딩을 했는데 결승에 3개의 회사가 왔다. 그래서 저보고 심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몇 군데 가서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인상적이었던 건 서류 전형에 전부 다 IT 기반의 빅데이터 AI를 하겠다라고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냥 말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정말 인간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안심을 하고 해도 될 정도의 IT 기반 기술이 개발이 끝났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역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삼성에서 시작을 했죠. 이게 대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삼성에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계속됩니다. 삼성이 이번에 CBT로 온라인 했죠. 다 확산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자기소개 심사도 이제 IT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정확도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이제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11월 30일 질문에 자기소개서 질문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정해진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할 것 같아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빅데이터는 자기소개서를 심사할 때 키워드를 보고 심사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미 그 빅데이터 안에 1억 건 정도가 있어요. 뭐 롯데그룹은 그때 신문에 보니까 뭐 2억 건 정도 있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 합격자들일 거야. 지난 뭐 20년간 합격자들을 자기소개서를 모아놓으면 빅데이터가 되죠. 근데 빅데이터의 핵심이 뭐예요? 빅데이터는 있으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그 안에서 패턴을 찾는다. 그러면 그 빅데이터는 유용해지는 거죠. 근데 빅데이터를 보면 자기소개서 합격자들의 빅데이터를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끈기라는 단어를 많이 쓴 사람들은 우리 회사의 요 부서에 적합할 것이다. 그런 데이터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방식은 다 그런 거예요. 어떤 키워드.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서 쓰는 주요한 용어라든가 인재상, 그리고 요즘 회사들 그 채용 공고가 많이 친절해졌죠. 거기 보시면 핵심 역량 같은 것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 키워드에 잘 맞춰서 쓰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필기는 없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필기 없앤다. 그냥 서류 전형하고 면접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했어요. 사실 연초에 많은 분들이 필기는 줄어들 것이다 했는데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가지를 한 거죠. 첫 번째, 방역을 잘했어요. 지금까지 필기 시험 중에 집단 감염이 나온 적이 없죠. 그만큼 우리는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어떤 기업에 채용대행 심사를 하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통 문서가 이만큼 됩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3분의 1가량이 방역 대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해냈고요. 호모사피언스들 대단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BT예요. 그 CBT가 불안했지만 토플 있었잖아요. 완벽합니다. 게다가 하반기에 삼성 얼마 전 그 뉴스를 보면 하반기 그 지사트 시험을 치렀는데 더욱더 완벽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CBT 기반이고 마찬가지로 IT 기술이 기반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걱정 안 합니다. 저는 감독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문제 저 부분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왜 사고력 평가 문제가 많아지느냐? 삼성그룹이 사트에서 G사트라는 이름으로 바꿨죠. 근데 뭐 삼성 애프티튜드 테스트가 글로벌로 바뀐 거예요. 근데 삼성이 바꾸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점수가 많이 나올 시험이 될 것이다. 이따 뒤에서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을 많이 읽으면 사고력이 발달이 되죠. 특히 이 얘기가 올해에 더 많이 적용이 됐을 것이고요. 내년에 더 많이 적용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 인공지능의 그 성능이 어마어마해졌죠. 요즘 인공지능 땡깡도 부린다면서요. 주인이 예전에 이런 음악 틀어 그러면 네 틀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틀어 그러면 오늘 비 오잖아요 막 이런다면서요. 비 오는데 왜 이 음악을 들으세요? 탑 쌓는 로봇한테 탑 무너뜨려 그랬더니 막 울고 막 이런다면서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벌써 3년 전 얘기예요. AI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뺏는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코로나가 4차 혁명 시대를 확 앞당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특히 이번에 사기업들은 일자리를 더 많이 대체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을 쓰는 일자리는 뭐냐? 이 인공지능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또 인공지능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 창의적 사고력이나 비판적 사고력,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필기에서 예전에 암기 위주라든가 아니면 추론의 3단론법이라든가 참거짓 이런 것보다는, 또 수리에서 단순 응용 계산보다는, 또 그 독해에서 단순 일치 불일치 찾는 것보다는 앞으로 추론에서는 논리게임, 이건 상당한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하죠. 수리에서는 자료해석, 중에서도 자료해석이 두 가지 종류였잖아요. 하나는 계산시키는 거, 퍼센트 내는 거. 하나는 독해였잖아요. 자료해석 역시 독해. 그 추론도 같이 섞어 넣을 거고요. 독해도 역시 일치불일치보다는 유추, 그리고 어휘력도 이런 식으로 평상시 실력, 책만 읽은 사람들은 빨리 풀고 찾을 수 있고, 예전에 괄호 하나 있었죠. 30초당 괄호 하나 채우는 거였는데 요즘 뭐 괄호를 여러 개를 해서 하는 거, 삼성이 지사트로 바꾸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 공공기관도 받아들이고 있죠. 코레일도 이런 식의 문제를 시작을 했고요. 큰 기관이 하면 딴 기관도 따라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사고력 기반의 어휘력 평가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건 뭐죠? 지금까지 기존에 서점에서 예전 책 2018년, 뭐 17년 그 직무적성 검사, 사트라든가 이런 책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추론이 대부분 3단론법 아니면 참거짓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의 공식화되어 있어요. 잘 풀립니다. 그런데 논리게임은 그게 아니죠. 공식이 없어요. 아예 여기 보시면 뭐 4학년 학생들인데 뭐 순서가 바뀌었고 학생 수가 같고 이러면서 논리 퍼즐이죠. 언어 퍼즐이죠. 이거를 딱딱 맞춰야 순서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처음 이런 문제를 제가 내놓고 저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풀어보면 적어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선 적어도 5분 이상 걸리는 이런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요. 물론 이번에 하반기에 삼성 그 지사트 시험을 보고 온 사람들은 뭐 작년보다 평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작년 하반기 2019년 지사트 시험을 보고 온 사람들의 기사를 보셔야 돼요. 너무 어려웠어요. 거기에 비해서 쉬워졌다는 거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공공기관에서도 이번에 나타났어요. 직업기 초능력이 생각보다 만만했는데 코레일이 이번에 이런 시험 문제를 좀 늘렸죠. 그러면서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게다가 이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피셋 문제와 NCS 직업기 초능력의 아주 중간 단계, 여기 보시면 이거는 세 가지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거예요. 독해력, 수리력, 추리력을 동시에 그 평가하는 건데 직무 상황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복잡한 조건을 주고 계산을 시키는 거죠. 어떤 게 제일 싸냐. 근데 제가 이런 문제 내보고 저도 다시 풀어보면 7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고력 문제 중심의 필기에 그 대비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아침부터 사설 읽고 계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사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로지컬 띵킹 능력이 가장 대단하신 분들이 쓰는 글인데 서론, 본론, 결론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게다가 요즘 독해는 현대차나 SK 이런 데 보면 빨리 읽는 것까지 요구하죠. 그래서 긴 지문을 다 논리적인 글인데 빨리 눈으로 파악을 하고, 게다가 요즘은 CBT 기반으로 화면으로 하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부터 사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매일 초를 재세요. 글씨 양이 일정해.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읽고 종이로도 출력해서 보고 화면으로도 보고, 여러분들 신문 안 보셔도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최소 한 달 이상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 절대 점수 높아지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일치불일치도 그냥 단순히 문장 비교해서 찾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하세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CBT 기반 삼성 온라인 지사트가 그 10월 31일 날 치르고 나서 나온 건데 화면 보기 편해졌다. 개선이 이루어졌죠. 저는 상반기 때 삼성이 이 지사트 시험 보는 걸 연기할 줄 알았는데 해내죠. 근데 이 감독 그 시스템이
완벽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시험 보다가 컨닝할 것처럼 이렇게 되면 감독들이 아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CBT 방식, 이게 확산될 텐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무적성 검사나 직업기초 능력을 필기를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인쇄비, 출제비, 그 다음에 학교를 빌려야 돼요. 1000개 빌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트럭으로 일일이 다 문제집을 나눠야 되죠. 게다가 감독관비도 상당하죠. 한 교실에 서너 명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비용이 상당하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비용이 상당히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선호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방학 때 필기 준비할 때 화면으로 문제 푸는 거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입니다. 10월 30일 날 제가 11월 30일 날 받아본 질문에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AI 면접에 대한 거였어요. 이게 지금 확대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여기에서는 AI 면접 좀 짧게 하고 넘어가고 마지막 부분에 AI 면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크루트가 이 강의를 그냥 끝낼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아마 끝부분에 뭔가 또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좀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AI 중심의 정량적 면접평가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대면 면접 활성화. 당연하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I 면접 평가 비중이 확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BI 기반 면접 전형 방식이 정착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인데 하나씩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작년 상반기 KBS 뉴스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100개 기업 도입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업이 600만 개나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2인 이상 기업이 150만 개고요. 공기업만 해도 745개예요. 그 중에 100개 상당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러는 거야. 여러분들 예전에 이거 길게 해서 이렇게 줄넘기 요구하는 거 청백대항전도 하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들어갈까 말까 막 그렇게 망설이다 들어가잖아요. 기업들이 인공지능 면접관을 보고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0개 기업이 봤는데 작년 하반기에 250개로 늘었습니다. 2.5배가.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채용 담당자들은 의견을 주고받아요. 그러다 보면 야 괜찮더라 얘기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도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5배로 늘었고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강의 내용 좋다고 칭찬이 나와서 제가 더 힘내서 하겠습니다. 아직 초긴급은 없어서. 자, 근데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칭찬 들으면 이렇게 제가 좀 정신을 잃는 이런 좀 성격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많은 칭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런데 올해 비대면 면접이 활성화돼서 두 가지, 그 화상 면접 아니면 AI 면접인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적이에요. 우리가 그 주의해야 될 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화상 면접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질문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올해 11월 2일 날 나온 문제인데 올해 유독 AI 면접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유는 뭘까요? 많이 도입하니까. 아직 집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몇 개가 도입돼. 제 생각에는 아무리 못해도 1000개 이상 제 직감으로는 3000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공기업도 공공기관도 지금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신뢰도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AI한테 여러분들 맡길 수 있어요? 미래를? 근데 기업들은 이제 괜찮다. 다만 AI는 아직도 완벽하지 못해요. 다만 인간들이 보는 것보다는 훨씬 정확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확인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AI 면접 솔루션을 제일 많이 납품하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마이다스 IT. 근데 마이다스 IT 자체가 참 좋은 회사예요. 이 회사 상장하면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마이다스 IT가 인공지능 면접관 솔루션을 만들어서 지금 많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면접관 교육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면접관 교육을 가면 채용 담당자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몇 분한테 여쭤보면 AI가 괜찮다는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AI는 어떤 측면에서 괜찮냐면 판단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AI가 1등을 줬지만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탈락시켰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판단은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AI가 우리보다 나은 건 뭐냐면요. 얘들 데이터 수집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면접이라는 건 예측하는 거거든요. 예측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충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는 면접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면 30분, 짧으면 10분. 게다가 스펙이란 데이터도 이제 차단돼 있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 가지고 10분간 면접을 한다 그러면 정말 부족한 데이터. 이 상황에서 판단을 하는 것과 얘는 제가 이따가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10분 동안 제 생각에는 뭐 수천만 개, 수억 개의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더 정확하겠죠. 하여튼 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제가 마이더스 IT 설명회에 갔다 왔어요. 작년에. 너무 궁금해서. 그랬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뇌신경과학 기반의 분석 기술로 지원자 역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1억 건 있대요. 1억 건. 이게 작년에 1억 건이니까 지금 2억 건 쌓여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을 것이고요. 비전, 보이스, 버벌, 바이탈 이렇게 해서 텍스트, 그 다음에 우리 온도, 그 다음에 우리 표정, 근육의 움직임까지 다 보면서 이 사람 성격, 그리고 신뢰도까지 다 집어냅니다.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저는 한번 봤어요. 그러다 무참히 깨졌거든요. 제가 이따 끝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BI 면접이란 건 뭐냐면 인간들이 사람을 뽑으면서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무슨 실패죠? 세 가지 실패를 꼭 하는 거예요. 뼈를 묻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면접에서. 청춘을 바치겠다고 하죠. 우린 믿었어. 우리 회사만 지원하는 줄 알았어. 어쩜 그렇게 기업 분석도 잘해 오십니까? 아마 자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믿어서 뽑았더니 입사를 하지 않네요. 대기업 30%.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은 답답했던 거예요. 아니, 뼈를 묻겠다고 해서 뽑았더니 입사를 안 하지? 근데 이제 이유를 알았죠. 아, 저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다만 이 사람이 미워서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올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앞에 두고 우리 회사의 지원 동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올 생각은 없지만 오고 싶다고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육의 움직임이나 뭐 이런 걸 눈동자, 여러분들 체온 같은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맞겠지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또 두 번째 실패는 뭐냐면 오래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금방 그만두죠. 신문에서 많이 나오죠. 또 올해는 다녀. 근데 성과는 안 나. 이게 골칫거리야. 이게 채용 실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매일 스트레스를 받아. 어떤 회사는 면접관들한테 불이익도 줍니다. 아니, 왜 당신이 뽑은 사람 입사 안 했어? 왜 금방 그만뒀어? 왜 성과가 안 나? 인사평가 점수에서 깎는 거죠. 뭐 이런 방법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호모사피언스들이 만든 많은 이론들을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괜찮은 게 하나가 있네. 그게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 인간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있고 특히 이 사람이 성과를 한번 내본 행동은 나중에도 반복한다. 이걸 딱 보니까 면접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행동, BI, behavior죠. 이벤트 인터뷰율에서 자기소개서 요즘 다 바뀌었죠? SK 같은 데 보세요. 공기업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은 도전을 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을 써라. 항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 행동주의 심리학 기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인간이 정확도를 높였는데 AI가 나왔는데 AI 안에 얘가 들어가 있어요. AI도 BI 기반으로 경험치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 기반의 이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서는 인간이 하든 AI가 하든 정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승부를 보셔야 돼요. 이제 스펙이 아니라. 기업은 여러분들 스펙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을 물어볼 거예요. 특히 어떤 경험? 성과를 냈던 경험. 이제 그걸 찾으시고요. 없으시면 이번 겨울방학 때 뭔가 성과를 만드셔야 돼요. 그 측면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수시 채용이에요. 이 수시 채용은 뭐냐? 채용 비용 최소화하는데 정말 최고. 온라인 인재 DB 활성화. 이제 기업마다 자체 DB를 만들죠. 수시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채용 연계형 인턴십. 예전에는 인턴이 어땠죠? 여름방학 때 가요. 또 2달 하고 나면 안녕. 이번엔 정규직 또 다시 시험 치길 바래. 이런 방식이었어요. 이게 이중으로 또 시험 보고 또 지원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는 그런 형식적인 인턴보다는 아예 뽑아서 채용할 사람들 위주로 인턴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예전에 공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뭐 공채는 계속 하겠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럴 거. 야, 그때 인턴 했던 사람들한테 한번 우리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볼까? 그럼 비용이 조금 들 거 아니야. 게다가 우리 회사에서 2달간 있었으니까 익숙하지 않겠어?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수시 채용을 하면 이런 장점이 있대요. 업무 부적응자 등으로 인한 조기 퇴사율 최소화 기대. 그리고 특히 수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부 추천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내부 추천이 뭐냐면 직원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면 이번에 우리 신입사원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천한 사람이 뽑히면 당신한테 돈을 드릴게요. 이게 많이 주는 데는 1인당 1,000만 원도 준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내부 추천을 받느냐? 그래서 제가 채용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 그만둘 거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런 게 경험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시 채용을 위해서 언제든지 DB를 등록해 놓으라는 예전에 이런 사이트가 없었죠. 근데 상반기에 롯데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날 거고요. 또 취업 포탈 중에서 저는 또 이런 기업들도 많이 봤거든요. 오픈을 하지 않지만 인크루트 같은데 최근에 이력서가 들어온 것 중에서 상품들이 있어요. 이력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력서를 올리면 기업이 여러분들 연락처를 못 봅니다. 이렇게 점점점점 돼 있는데 돈을 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온 DB를 검색을 해서 연락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인크루트에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그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력서 공개하기 뭐 이런 거를 클릭을 해놔야 기업들이 볼 수가 있죠. 뭐 그런 걸 당장 해놓으시면 바로 연락이 올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고요.